자, 반갑습니다. 대가디렉터 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이고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많이 덥습니다. 예.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보면요. 강의 이제 VOD가 쭉 녹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좀 넘기면서 저도 좀 한번 보다 보면요. 한겨울에 방송한 거 보면요. 날씨가,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열심히 우리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요. 특히 이제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보면서 이제 더위를 식혀주는 어떤 감동과 환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인상 깊은 그 장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개인 남자 양궁 우리 오진혁 선수가 금메달을 딱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팔뚝에 이 태극기 문양이 이렇게 새겨진 걸 보고 전 세계인이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카메라 딱 들이대고 딱 태극기에다 손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거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브라질, 오늘 새벽이죠. 브라질 경기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홍명보 사단, 너무 멋집니다. 하여튼 새벽에 잠 설치고 전 국민이 관심이 이제 그쪽에 이제 쏠렸었는데 어쨌든 또 3, 4위전 동메달을 놓고 또 한판 일본과 겨루니까요. 또 여러분들 거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어쨌든 런던 올림픽은 심판이 없습니다. 네, 주심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장면은 멋진 게 뭐냐면 이번 브라질 경기 말고 영국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백성동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페널티킥을 딱 승부차기를 딱 꼬리를 하고서 딱 돌아 나오면서 왼쪽 가슴에 있는 태극기에다가 딱 키스를 쩍 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상당히 좀 자부심,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날씨 할래 뜨거운데 이렇게 방송을 보면 최근에 이제 공천헌금에 대해서 또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 공영방송 3, 4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좀 보내지 마세요. 재미없거든요. 500만 원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나중에 열어보니까 3억이 되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반대로 도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피땀 흘려서 4년 동안 고생해서, 그죠? 애쓰고, 그래서 금메달 따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4,500만 명 우리 국민 모두에게 힘을 주는 우리 모든 선수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제2의 석유라고 그러는 세일가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일가스가 과연 뭐고, 세일가스에 관계된 또 어떤 수혜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최근에 장세는 이제 조금씩 유럽발은 좀 식혀지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로 좀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 있습니다. 엑슨모빌의 렉스 틸러슨 회장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한참 셰일가스 붐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엑슨모빌의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다. 자, 석유 생산량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가 퇴장 200년까지 쓸 수 있다는 이 셰일가스의 존재. 이건 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고갈 생산량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무슨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셰일가스 붐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주는 죽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셰일이란 말은요 퇴저감이라는 뜻이거든요. 퇴저감. 그러니까 퇴저감에 숨어 있는 에너지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진흙에 쌓여서 단단하게 굳은 퇴적암에는 가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셰일가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방을 할 때 메탄이 쓰입니다. 근데 셰일가스에는 메탄이 많게는 90%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석유화학의 원료로
에탄이 한 5%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LPG를 만들 때 사용하는 콘덴세이트라고 있어요. 그게 많게는 약 한 25%로 구성되어 있는 게 셰일가스입니다. 그러면 셰일가스는 그냥 본연의 천연가스의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가스나 셰일가스나 두 가스 모두 셰일층에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 천연가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셰일층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자기가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걸 그저 그냥 빼쓰는 것을 바로 천연가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셰일가스는 뭐냐면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어있는 가스가 셰일가스입니다. 사실 셰일가스가 발견된 것은요. 놀라지 마세요. 1800년도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없었겠죠. 왜 경제성이 없었느냐? 우선요. 그거를 채굴 할 기술이 없잖아요. 1800년대 무슨 어떻게 뭐 이렇게 곡괭이를 이렇게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미 발견은 됐습니다만 채굴할 업로도 못 내고 그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서 혁신적인 어떤 채굴 기술이 개발되면서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셰일층에 이제 수평으로 삽입한 시추관을 통해서 엄청난 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과 모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화학약품의 그 혼합액을 아주 고압으로 하방을 이제 고압으로 딱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분사를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암석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균열이 생기면 균열이 생기는 그 부분으로 그 틈으로 가스가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것을 시추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포집하는 겁니다. 이게 셰일가스입니다. 예. 천연가스보다 셰일가스가 좋은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은데요. 천연가스는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만. 그런데 셰일가스는요. 놀랍게도 전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우리나라에는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저장량 자체도 천연가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제2의 석유, 셰일가스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전 세계에 지금 셰일가스 분포되어 있는 게 187조 5천억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전 세계 인구가 약 60년 동안을 사용 가능한 그런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거의 미국과 중국에 주로 매장되어 있고요. 가격도 기존의 천연가스의 무려 한 8분의 1 수준 이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만 네모칸에다가 미국 셰일가스 생산 전망을 비중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 보면 2007년, 2009년, 2010년까지는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의 비중이 셰일가스가 한 23% 정도 됩니다. 비중이. 그런데 2035년 정도 가면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의 비중이요. 5대 5입니다. 50대 50. 이거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세계 제2의 천연가스 수입국입니다. 무려 연간 3천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천연가스를 정책을 좀 축소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불면서 다시 확대로 좀 바뀌게 된 동기가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예, 그걸 좀 보시면서 막대한 매장량 그리고 저렴한 가격은요. 앞으로 세계 에너지 산업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요. 자기 나라에 즉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어떤 대부분의 자원은 절대로 밖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못 나가게. 즉 무슨 얘기냐면 해외 국가로의 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에너지 기업들은요. 서로 금맥을 캐러 미국으로 몰려간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매장량이 많은 이 셰일가스만큼은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또 해외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직접 채굴하는 것 자체도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최첨단 기술, 채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사실 일본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의 지금 러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가스 원심 분리기를 취급하는 토모의 공업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용 강관을 생산하는 마루이치 강관이 미국 세일가스 어떤 분명히 혜택을 아무래도 톡톡히 볼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눈에 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종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충분한 설명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메모지를 꼭 준비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세일가스가 마냥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요.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 기술이 앞선 미국조차도 세일가스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잠시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2035년에는 천연가스와 세일가스의 생산량 비중이요. 50대 50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 내 세일가스 생산이 늘더라도 전통적인 천연가스는 갈수록 생산이 줄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는 수출 통제를 아마 강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또 현재 미국보다 매장량이 많은 중국에서 이 세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야만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의 가격이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중국에서 개발만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는 상당히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800년대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도요. 지금 컨소시엄을 지금 그 미국에서 컨소시엄을 지금 열고 있거든요. 뭐냐면 건설이나 이제 공사 수주 같은 것을 여러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그러는데 이 컨소시엄이 미국에서 확보한 세일가스 기술을 직접 자원 개발에 나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일가스는 개발하는데요. 엄청난 물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물이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환경 오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남아공 같은 데서는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뭐 방사능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뭐 정확하게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환경 오염에 대한 이제 우려가 강한 어떤 서유럽 국가가 아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곳은 동유럽 국가나 아니면 남미 내지는 동남아시아 이런 틈새 지역을 누릴 수밖에 없고 분명히 또 준비 중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산업계는요, 사실 세일가스가 한국에서는 좀 양날의 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그 세일가스를 해외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 가스 이제 액화 작업이라든가, 운송, 그 다음에 저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이제 플랜트, 그쪽 시설은, 플랜트 사업은 또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그 독보적인 존재고요. 또 선박이 필요하겠죠. 그죠?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세계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일부 기업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중화학공업하고 이제 제조 기반을 동시에 갖춘 이제 미국이 이제 석유화학 제품 기초 원료가 이제 기초 원료인 에탄을 이 값싼 세일가스에서 뽑아낸다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원유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나프타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그래서 이게 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고요. 그런데요, 기존의 석유가스는 이제 그 정제를 하면 다양한 에너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이제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난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유라든가, 그리고 경유. 이제 그 종류와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모든 에너지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을지 세일가스가, 그건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세일가스가 석유를 대체하게 될지 아니면 그저 한 부분의 에너지로만 대체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양쪽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 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석유 자원이 지금 고갈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길게는 최장 200년까지 쓸 수 있다라니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에너지원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산업계의 또 다른 어떤 별로 떠오른 이 세일가스. 그래요. 미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관계된 이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요. 제가 좀 빨리빨리 갈 테니까 좀 메모를 좀 하시고요. 지난 그 일요일 날 저녁 일요일 온에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번 월, 화, 수요일까지 주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선은 지금 짧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차트를 한번 지금 잠깐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제가 삼성 테크윈이라는 차트를 잠깐 열어놨는데요. 삼성 테크윈은 그 세일가스 개발 설비에 필요한 가스 압축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 테크윈입니다. 근데 삼성 테크윈이 지금 차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요 라인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밑꼬리를 달면서 단봉을 만들어 가는데 요 음봉이 밀리더라도 요 선을 밀지 않고요. 지금 반등해서 올라서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차는 여길 거고요. 2차 여기 보고 3차를 한 이쯤 보신다라고 그러면요. 상당히 이 종목은요. 메리트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더라도요.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요 캔들을 옆에다 그려놓고 중심 라인을 이렇게 대보면요. 이 자리에서 지금 견조하게 지켜주는 응집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번 한 달 8월 달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은요. 아셨죠? 그리고 좀 또 빨리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하나를 더 좀 급하게 본다라고 그러면요.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죠. 포스코는 지금 오늘 그 종가가요. 얼마에 끝났냐면 37만 2천 원에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자체가 사실 청산 가치가 거의 한 50만 원대거든요. 50만 원대 49만 5,80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50만 원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요. PBR로 계산하더라도 한 0.7배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외적인 특히 이제 중국, 그러니까 유럽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인해서 유럽이 어려워지고, 유럽 때문에 또 중국이 또 그만큼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중국은 반제품, 특히,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철강 쪽, 특히, 그리고 또 유럽이 어려워지면서, 뭐 조선주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제는 좀 살아나는 좀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예전에 IMF 때하고 좀 비슷한 그런 PBR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으니까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보시더라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평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 포스코는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제가 갑순이 그러고 이렇게 좀 설명드린 거죠. 위에서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면서 밑에 캔들 세웠더니 하나 둘 셋 양봉이 3개 발생할 때 요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바닥을 딱 찍고 여기서부터는요. 지금 방향은요.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사고 싶었던 내지는 또 물려 있었던 그런 종목 바로 포스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니까 관심을 가져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수혜보는 게 사실 철강주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포스코니까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세일가스에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수준한 기준으로는 전 세계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조선 부분. 그 다음에 해양 구조물 제작이라든가 설치 담당하는 해양 부분이고요. 화공 설비, 그 다음에 발전 설비 담당하는 플랜트 부분. 건설용 기계 장비죠. 요거 생산하는 건설 장비 부문, 요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정유 사업을 따로 영위하는 종속기업도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한 33%가 조선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막대한 초기 설비 자금이 좀 필요한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조 시황,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만드는 시황이 좀 위축되면서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생산 설비하고 발전 플랜트 등에서는 수주 성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그 현대중공업에서 잘 만드는 배가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가끔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은, 바이 코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컨테이너 막 이렇게 싣고 가는 거 봤죠? 그게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리고 LNG선이고, 현대중공업,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LNG선. 이게 추가 수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현대중공업도, 종목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그 차트로 들어가서, 현대중공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그 포스코도 보여드렸고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주봉에서 한번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겠습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자, 밑에서 보이십니까?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인이 이미 예전에 그려져 있었던 라인입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24만 3천 원의 끝을 맺었는데요. 실제적으로 2012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라고 그러거든요. 기업 분석에서 보면은 이따가 제가 화면을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라고 써 있습니다. 2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언지를 잠깐 제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내리면 일단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려고 안 하면요. 그거는요, 큰 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여기 보면요, 2라고 써 있습니다. 2라고 써 있죠? 이렇게 가로 열고 2라고 써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래서요. 추정치예요. 추정치, 예상치, 추정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추정치. 자,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2년 추정치가 지금 26만 원을 잡고 있어요. 26만 원.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1대1 기준으로 봤을 때 청산가치가 26만 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24만 3천 원. 이걸 이제 그 PBR로 계산하면 1배가 채 안 됩니다. 0.9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을 충분히 여기서 찍고 최종 바닥 찍고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완연하게 좀 올라타면서 방향을 좀 틀어갈 그런 모습을 충분히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간단합니다. 이 종목은 월봉에서도 좀 잠깐 들여다보더라도요. 월봉에서도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저는 캔들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점선 보이실 겁니다. 이 점선은 오래전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와서 기다렸던 부분 꼬리 달고 올라가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샛별형이 하방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 방향은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월봉에서 보시더라도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역삼각형을 좀 그려서요. 직전의 고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역 N자형 패턴인 이 직전 고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월봉상 봤을 때요. 월봉상 봤을 때 잠깐만요. 월봉상 봤을 때 차트를 다시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열고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직전 고점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금액대를 대면요. 34만 원대가 나옵니다. 34만 원대. 제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34만 원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화면에 이쪽 파란색 선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선에다가도 제가 금액대를 한번 거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가 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30만 5천 원 하고요. 34만 원. 이게 1차, 2차 이렇게 목표가로 보셔도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청산 가치는 이 회사가 26만 원이면 2.5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IMF 때도 그런 걸 겪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청산가치 대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PBR이 0.5배, 0.4배, 0.9배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었거든요. 외인들이 거의 다 걷어들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관 쪽에서는 특히 이제 기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세 줬습니다. 오늘도 외인들이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전체적인 매수세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이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높게 잡는 거는 그 이후에 주가는요, 거의 총상가치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고점 찍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짧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본다라고 그러면요, 더 높게도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흥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부분은 이제 수주량이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우하면 이제 생각나십니까? 예전에도 이제 가전도 2위, 자동차도 2위. 예, 그래요. 그래서 2위인가요?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2위권 시장 점유율 기록하고 있고요. 2011년 상반기 초대형 컨테이너선하고 이제 눈여겨볼 거는 LNG선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요, 드릴십이라고 있어요. 드릴십이 뭐냐면 바다 아래 해저에 가스나 석유 이걸 시추하는 장비를 탑재한 선박이 드릴십입니다. 드릴 아시죠? 드릴. 그래서 요런 이제 LNG선하고 드릴십 요거 대량 수주를 지금 기록하고 수주 목표 달성이요. 이미 100% 기준으로 133%를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회사가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대한조선 위탁 경영을 합의해서 수주를 좀 대행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배를 만든다든가 또 수리하기 위해서는 도크가 필요합니다. 도크가 뭐냐면 배 만드는데 항만에 세워지는 그런 시설을 도크라고 그래요. 호텔 후문도 도크라고 그래요. 예, 호텔 후문도 도크라고 그러는데 그 도크가 아닙니다. 그런 증설이라든가 이제 본사의 어떤 고부가 가치에 된 어떤 배 위주의 수주 전략 시연 이런 외형 성장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제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가스전 개발이 지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해양 그 생산 설비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 증대, 그러니까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그래하듯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물론 1,000원짜리 특히 테마주라고 하는 정치인 테마주 무슨 이런 이제 테마주는 절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코스피 200 쪽에서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을 제발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정치인 테마주 여러분들 쫓아다니느냐고 수익 나셨나요? 수익 안 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고점 매수하고 박살났지 않습니까? 제발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우리 이데리 가족 여러분, 테마주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뭐 미디어 플렉스도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네,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죠? 예, 그거 보면서 저는 좀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 종목 말고 이런 우량한 앞으로 향후 전망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담으시고 조금 지금부터는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우조선해양도 똑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이 고동색선입니다. 고동색선에서 내려와서 똑같죠. 그죠? 코스피 200 우량주들이 어떤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에 부딪히면서 꼬리 달고 지금 올라섰는데 저항대였죠. 그리고 다시 시작은요. 정확히 이 라인과 부딪혀서 양봉을 만들었다가 지금 음선을 시연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상당히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도 됩니다. 자, 제가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즉 급합니다. 자, 우선요. 다음 종목은요.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인데 세아제강도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세아제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실 가스 파이프라인 생산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 나왔던
북한 러시아 가스 사업에도 물론 이제 영향을 받겠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러시아에도 좀 다녀오셨습니다만 강관이죠. 강관 판매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세아제강입니다. 그래서 탄소 강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거의 한 13%쯤 점유하고 있고요. 컬러 강판도 시장 점유율이 한 11%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관이나 판매 제조업은요. 원자재 이제 원가 구성비가 좀 높아서 원자재 수급 조달 능력이 어떤 시장 경쟁력 확보에 사실 중요한 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관을 비롯한 이제 제품의 이제 수출 비중이 세아제강은 사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40%가량은 수출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일고 있는 세일가스 개발 붐에 우리 이 세아제강의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요. 부채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요. 물론 이제 유보율도 많죠. 유보율도 많고요. 작년에 그 BPS 기준으로 가격이 15만 6천 원짜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PBR이요. 0.4배입니다. 그러니까 떨이에요. 도매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외인들이? 제가 단언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외인들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는 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작정을 하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세아제강이요. 상당히 그림 좋습니다. 지금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캔들 화면 잘 보이세요? 제가 추가로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이 모습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좋은 그림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세아제강 여러분들 관심 가져도 되고요. 손절가도 좀 정해줘. 그럼 손절가도 있습니다. 한 8만 1,000원을 좀 밀어버린다라고 그러면 좀 더 기간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은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현재의 모습은 제가 화면을 크게 좀 보여드리면 현재의 모습 이쪽에서 지금 다가오는 이 파란색 선과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음봉이 3개 나타나지만 시작 자체를 이미 이 삼각형 그렸던 이 파란색 선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월봉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절가는요 지금 현재 요점 가격 즉 다시 이제 세아제강을 아까하고 똑같이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81,700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를 좀 굳이 좀 한번 잡아주시소라고 하면 93,900원, 즉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무난한 종목이 세아제강입니다. 회사가 멀쩡하고요. 지금요 93,000원 간다고 해서요. 이 회사가 잘못될 게 없잖아요. 왜? 청산 가치가 15만 원짜리가 어떻게 지금 이 가격대에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좋은 종목은요.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여러분들은 왜 1,000원짜리에 연연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좋은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S&T입니다. S&T. 이 회사도 지금 세일가스 붐을 타고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하여튼 이거는 뭐 제2의 석유고요. 과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일가스 이 붐을 타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종가가 18,550원인데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 회사도요. 0.7배입니다. 1배가 안 됩니다. 아셨죠? 0.7배가 아니라 1배, 2배, 2.5배까지 가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금감원에서 뭐라고 안 해요. 아셨죠? 자, 주요 제품은 공량식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 그 다음에 배열회수 보일러, 복수기, 뭐 탈질 설비 이렇게 있고요. 이 회사 동종업계 생산 장비 보유량하고 비교할 때요, 세계 최대 생산 능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주파 튜브 부문에서는요, 세계 지상에서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도에 추정치 BPS가요. 25,9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18,550원이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요. 주봉에서 보시면요. 직전 언덕이 24,45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도 모자란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서 당연히 손절은요. 여기를 잡으시고요. 목표가 여기 잡으면 되는데 중간에 라인 하나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손절가는 한 17,400원 정도 잡고요. 1차는 한 21,900원, 그러니까 22,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4,170원 가더라도 왜? 이 회사가 25,900원짜리인데 여기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절은 철저하게 17,400원 잡으면 돼요. 얘를 밀어버리면 놓으세요. 그거 다시 싸게 잡으면 되죠. 그렇죠? 네, 싸게 잡으면 되니까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부분인데요. 좀 크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넷쿼터라고 써 있는데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분기 이런 뜻이에요. 1년을 넷으로 쪼개는 거예요. 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 요거는 이제 쪼개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분기에는요, 504억 원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74억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분기, 작년 2분기에는요, 이 회사가, 매출액이 396억 원에, 예, 68억입니다, 적자가. 그런데요, 올해 2012년 들어와서는요, 놀랍습니다. 매출액 보세요. 자, 사랑의 짝대기를 이렇게 대보시면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상당히 좀 좋습니다. 흑자로 들어섰고요. 이게 이제 모든 회사는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1, 2분기에 비교해서는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이 회사가 SNTC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다라 그러면 지금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참고로 좀 하나로 좀 월봉으로 좀 다시 보시더라도 이미 이동평균선 여기 지금 저기 오렌지색 보이시죠?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지금 쭉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손으로 감싸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조선낫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아시죠?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눈물 날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조선낫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조선낫은 깊게 그렸잖아요. 조선낫 깊게 그렸고 그 다음에 외낫은 예? 일제시대 때 쓰던 거잖아요. 얍삽하게 생겼어요. 토요일날 한일전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일본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자, 그래요? 아니 한국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자,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외낫, 내가 조선낫 이렇게 해서 설명드린 거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설명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 보시는 월봉에다 놓고 보시면 여기가 매수 위치라는 게 명확하게 시가가 형성되면 거기가 매수입니다. 아셨죠? 지금 보여드렸듯이 유회사의 기업 분석 철저히 하시고 분기별로 보시고 작년 2011년, 2010년 대비 2011년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우량주입니다. 물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셨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희망을 가져줘도 됩니다. 예, 희망을. 그전 같으면은 지금 유럽발에서 나오는 뉴스들은요.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폭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기대감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버냉키가 잘하는 것은 그저 기대감 하나 가지고요. 13,16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은 미국만의 기술이죠. 그렇죠? S&P, 그러니까 스탠다드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60년 동안 지켜온 신용등급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가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그게 바로 기축통화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좋은 소식,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살아나고 또 미국 쪽이나 어떤 이쪽 또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뭔가 일을 만들어 갈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카본요. 아시죠?
LNG 가스 수요 증대와 더불어서요. 이런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 단열 판넬 생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 한국 고유의 그 온돌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바닥 장식재 필수 재료가 그라스 페이퍼입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유리종이에요, 유리종이. 이거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 프리 프레그는요, 향후, 항공 우주 산업을 좀 비롯한 다 들어갑니다. 전자, 건축, 수송. 이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될 전망이고요. 이 그라스 페이퍼는 이제 동남아는 물론, 유럽까지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본입니다. 한국 카본. 자, 올해 1분기 매출이 300억 원. 기업 분석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3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4% 증가한 8억 6천만 원입니다. 순이익이 99% 증가했죠. 17억 4천만 원. 이렇게 시연을 했죠. 이 한국 카본. 지난해부터 시작된 LNG선 중장기 호황.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발주 증가의 수혜로 1분기 말 1912억 원의 어떤 수주 잔고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신규 수주를 좀 감안한다라고 그러면 올 한 해 이 회사는 사상, 이 회사가 생긴 지 사상 최고치의 수주 잔고를 달성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회사에서 무슨 사주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종목 드리는 거 아니니까 자,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들어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카본도요. 정확하게 지금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걸 좀 굵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주 꾸준하게 여러분들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꾸준하게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강의가 이데일리 TV에 들어오시면 VOD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꼭 시청을 하시고 보고 또 보고 보셔서 기준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올만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열상은 여기서는 역배열이죠. 역배열이죠. 이동평균선 밑에 역배열인데요. 여기서 딱 꼬리 말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한국 카본은요. 딱 똑 떨어지게 얘기하면요. 저는요.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짧게 보더라도요. 5,400원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십니까? 한국 카본. 얘가요. 6,700원짜리입니다. 뭐가요? 청산 가치가. 그러면요. 0.8배거든요. 얘가 6,000원 잡고요. 그래. 좋다. 6,000원 잡고요. 예? 12,000원 간들. 그렇죠? 18,000원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쉽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한국 카본이라는 회사가 청산 가치가 6,700원인데 지금 현재 5,100원이에요. 5,170원인데 그럼 직전 삼각형 그렸던 고점 부분은 얼마냐? 7,700원이거든요. 이 자리가. 그럼 이 자리까지는요. 빠르게 지금 들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회사가 흑자회사는 중요하게 맞춰야 될 것은요. 청산 가치입니다. 그 밑으로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들어 올리기는 힘든 거고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방향 추세 흐름을 따라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회사가 멀쩡한 회사입니다. 뭐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가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왜 세계가스 붐을 일으키냐면 어쨌든 오바마가 이번에 재선도 해야 되는데 최고의 이슈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어준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땅속에 숨어있는 자원은요. 절대적으로 외국으로 반출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정치적인 사안도 껴있고 물론 이제 이제 많이 남아 도르니까 좀 팔아서 뭐 수익도 나야 되겠죠. 수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한국 카본은 괜찮고요. 더 쏟아지지 않습니다. 손절을 굳이 잡아달라고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 좀 깊게 잡아드려도 되죠? 자, 4,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4,80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를 밀어버린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요. 그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요. 이번엔 좀 특이한 종목을 좀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잘 아시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보실까요?
신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신택 아시죠? 예. 참 말썽도 많았습니다. 뭐 이중장부 때문에 무슨 뭐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종목이 신택이죠. 일단 미워오리 새끼입니다. 그게 이제 100조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다. 저도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야 표현을 너무 잘했다. 자 100조로 탈바꿈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이제 계약 공시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택. 사실 이 종목에 많이 묻겠다가, 다시 이제 재차, 이 신택이 다시 문을 열면서, 아마, 그냥 손절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되는 것은 좀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 위치 괜찮습니다. 손절가를 굳이 잡아달라고 그러면요. 한 400원, 500원 잡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11,150원이니까 이 종목도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요. 이건 이제 HRSG라고 그래서 이 회사는 배열 회수 장치라고 그럽니다. 배열 회수 장치. 이쪽에 이제 배출돼 버리는 열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단연 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신택. 그리고 이제 이 회사도요. 수출 비중이 약 75%입니다. 신택이. 사실은 훌륭한 회사인데, 잠깐의 이제 어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천연가스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제 공기업은 사실, 한국가스공사인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데일리 온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해서, 밑점 부분, 전에 이제 이데일리 온에서 계속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주봉에서 보면은,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좀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가는 모습 괜찮고요. 추가로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종목을 몇 개 더 갖고 왔는데요. 나머지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 내일 저녁 8시 한 40분쯤에요. 저녁에 무료 방송을 따로 열어서 이데일리 온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그래요. 자, 따뜻한 음식으로 오늘 저녁 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